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9월 1일 정오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유승민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유승민은 국민들이 대중들이 원하는 달라진 면모가 있는 것인가? 5년 전에 비교해가지고 달라진 면모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일반 대중과 국민들은 캡사이신이 듬뿍 들어간 화끈한 음식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유승민은 카레를 내놓고 있다 하는 것이 이번 영상의 요점입니다. 제가 어제는 FM코리아 커뮤니티죠. 여러 가지를 갖다 썼는데 정치란을 들어가 봤는데 아주 그 젊은이들이 키득거리면서 노는 게 참 가상하기는 해요. 대부분이 윤석열을 비판하고 홍준표와 유승민 쪽에서 으쌰으쌰 하고 실드를 쳐주는 정치란인데요. 그리고 유승민의 팬카페인 유심초도 어제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유심초가 한 7, 8천 명 되는 것 같아요, 회원이. 거기서 유승민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답답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고고TV 그 강력한 후원자이신 남선호 대표님, 초롱님이라고, 놈이 아니고 초롱님이라고 댓글 매일 다시고 고고TV 영상을 하루도 안 빼놓고 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유승민은, 일반 책을 정독하지 말고, 정치 경제책을 정독하지 말고 그만 썬데이 서울을 읽어라 할 적에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은 학자들의 논문이 아니고 썬데이 서울입니다. 대중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역사 일의 고검을 불문하고 대중은 당연히 단순합니다. 대중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집단적 지성의 표현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한 말이라고 오늘 아침에 영상을 하나 올렸을 겁니다. 대중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진 않습니다. 감성을 원하고 감정을 원하고 대중들은 대단히 선동에 약하고 선동적입니다. 이 대선 쟁패, 즉 대선 과정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를 봐도 정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할 때는 그때는 논리와 이성이 움직이지 않고 감정과 감동 또는 선동이 움직이며 그때 또한 팬덤이 형성돼서 팬덤이 그것을 갖다가 대선 전국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이 대중들이 감정과 선동적인 것은 호불호에 의한 팬덤이고 시장 바닥에 상인과 같고 시장 바닥에 군중과 같습니다. 군중들을 모아놓고 논리적 학술적으로 학자와 같이 강의하면은 그 시장 바닥에 상인들도 떠나고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온 군중들도 재미없어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켓을 발사하는데 로켓의 탄생이 이런 것이고 로켓의 작동 원리가 이런 것이고 로켓을 발사하고 나서는 꿈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설하게 되면은 대중들은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대중들은 빨리 로켓이 불을 뿜으며 상공으로 발진하는 모습에 열광하는 것이죠. 그게 선거의 요체입니다. 대선 주자라는 것은 대선 후보고 나라를 거머쥐겠다는 사람은 비판자 입장도 있겠지만은 전 정권에 대한 비판자 입장도 있겠지만은 비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슈를 선점해야 되고 미래를 선점해야 되고 그래야지 대중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거의 요체고 팬덤이 형성되고 팬덤이 필요한 이유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승민이가 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판자의 입장이라면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책과 인간성을 비판만 한다면은 대권 후보가 아니라 비판자의 입장에서만 서야 하고 유승민은
학자로서 남아야 한다. 따라서 유승민이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이슈를 선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이준석이란 미래 정치인이 2030의 문제점을 알고 2030의 분노, 특히 남성들의 분노를 유발시켰고 문제점을 건드렸으며 대구에 가서 당대표 선거 때 탄핵의 강을 돌파하는 그 이슈, 논쟁 유발은 선거의 기술이며 그것이 이준석이로 하여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했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유승민은 이준석보다 못한 정치인이다. 이슈 선정과 미래 선점과 또 과거와 이슈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이준석이보다 못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고고TV는 평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팬덤에 지금 타야됨에도 윤석열 측에서 프레임을 건 유승민과 이준석은 같은 배며 이준석이 유승민을 민다 하는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이준석의 팬덤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타지려 못하는 유승민을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유승민이가 정규제 TV 팬앤마이크에 출연했는데요. 패착이다. 그 출연한 것은 패착이다. 유일하게 보수 우파 유튜버 쓰레기에 출연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 유승민이었고 유승민 캠프에서는 그것을 돌파해보자 하고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착이다 하고 고고TV는 결론을 내려드리는데요. 정규진은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박근혜 빠입니다. 박근혜 빠예요. 모든 보수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 박근혜 빠입니다. 저는 박근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애정을 갖고 보는 사람입니다. 정규제는 박근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 유튜브에 불과합니다.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는 방송입니다. 따라서 거기 가서 유승민이가 돌파하려고 그랬고 친박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랬다면 그것은 패착이고 차라리 유승민은 시장 바닥으로 가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대구 서문시장을 누비며 동대문 시장을 누비며 현장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고TV가 요새 보면은 고고TV 기존 시청자들이 많이 달아나요. 하루 20-30명씩 빠져나가는데요. 윤석열을 비판하고 유승민과 홍준표를 갖다가 쉴드 쳐주니까 그러는데요. 그 댓글 다시는 부분은 제가 봐도 참 답답합니다. 고고TV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니 답해 주십시오. 내가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받고 답해 주는 사람입니까? 자율구동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 보고 내가 답해 주는 사람입니까? 고고TV가 유승민에게 실드 치면서 띄우는 것도 대단히 힘든 작업입니다. 모든 우파 유튜버 중에서 오직 고고TV만이 유승민을 갖다가 경쟁의 후보로 올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승민을 도우려면은 유승민 캠프에 입당하시고 국힘 신입당원으로 입당하시고 그 다음에 유승민 캠프에 후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친윤 커뮤니티에 가서 치열하게 싸우시고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그 댓글란에 가서 처절하게 싸우세요. 고고TV는 지금 보면은 우파 유튜버들의 아주 살인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 댓글 안 까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유승민은 변했는가? 유승민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대중들은 캡사이신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원하는데 유승민은 계속 카레만 내놓더라 하는 문제를 촘촘히 한번 찝어보죠. 어제 오늘 나오는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가 이렇습니다. 그 20살짜리 20개월짜리 영아를 갖다가 성폭행한 어부에 대해서 저런 X는 사형시키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사형제 부활을 꺼내죠. 유승민은 뭐라 그럽니까?
최고의 법정형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최고의 법정형이 뭐죠? 사형제죠. 사형이죠. 그러면은 최고의 법정형이란 말이 아니라 사형시키겠다 하고 홍준표에 앞서서 그런 말을 던졌어야 되죠. 최고의 법정형과 사형이 뭐가 다릅니까? 말을 신사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논리적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홍준표의 사형제만 대해서 지금 언론도 싫고 홍준표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대중들의 표를 얻겠단 말입니까? 최고법정형이나 사형제나 할 적에 사형제라고 단세포적인 말을 던져야 됐었죠. 누가 홍준표의 사형제를 갖다가 지금 비난합니까? 비난 안 해요. 윤석열이가 뭐라 그럽니까? 홍준표가 흉악범을 사형한다 대해서 홍준표는 투테르트인가 이렇게 받아치죠. 윤석열이가. 자기는 검찰총장이다. 이거 아니에요. 홍준표의 약점이 투테르트 같다. 트럼프 같다 하는 그동안의 시중에 호사가들의 말이 있었죠. 윤석열과 홍준표가 따르자 보니까 홍준표는 너는 투테르트다 하고 공격하니까 이런 것이 선거 기술입니다. 이슈를 유발하고 논쟁을 유발하고 홍준표는 또 재반격을 하게 되겠죠. 왜 유승민은 그런 걸 못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리고 지금 그 60세 먹은 할머니도 아니야. 요즘 60세 먹으면은 아줌마도 아니야. 다 젊어. 고고TV에 와가지고 말이야. 됐어요, 그거는. 유승민이가 촉법소년의 피눈물을 흘린다. 이대로는 안 된다. 촉법소년 범죄 연령을 12세로 낮추자. 이렇게 어려운 말 쓰면 안 되죠. 촉법소년. 대한민국의 무지랭이들과 대중들과 민중들은 촉법소년이란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범죄자 소년, 비행소년. 이런 애들은 그대로 되면 안 된다. 나이 드신 분이 피눈물을 흘리고 세상이 흉흉해진다. 촉법소년이란 말이 아니라 범죄소년. 이런 애들 갖다가 징벌을 해야 되고 12세로 낮춰야 되겠다 이러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냐 말이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택배 점주가 40살 먹은 택배 점주가 그 택배 노조에 의해서 아주 흉측하게 조롱을 당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애들 셋이나 된 그 젊은 40대 가장이 이럴 적에 당장 홍준표 갖고 나오는 것이 규정노조를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홍준표는 벌써 이런 말을 했죠. 물론 유승민 말도 했죠. 이런 이슈 사회적인 불안적인 요소가 계속 나오고 노조의 무자비한 불법행위와 이지매가 나오는데 이런 거 얼른 달려들어야죠. 유승민도 대한민국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들이 누가 그 대기업 노조와 저기 밑바닥까지 깔린 노조를 갖다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조는 문재인 편 아닙니까? 유승민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노조 택배 점주가 자살하는 걸 보고 규정노조 개혁해야 한다 홍준표가 말하기 전에 저 규정노조 사회 악이다. 저거 반드시 척결해야 되고 내가 개혁하겠다 하고 들고 나와야죠. 이럴 때. 물론 그러려고 그런 공약을 발표하죠. 그럼 유승민이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규제, 연금, 노동, 교육 등 개혁이 절실하다. 일반 대중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규제, 연금, 노동 개혁, 노동 교육 개혁 이런 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돈 한 푼 더 받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더 힘들고 규제가 뭐요? 연금? 기초복지, 기초연금 20만 원 줄 거야? 25만 원 줄 거야? 노동? 우리 일자리 없어? 아무데나 취직해줘.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준대. 어슬렁거리면은 교육. 무지랭이 더 많이 사는 이 나라에서 강남 8학군 없애자, 자사고 없애자, 혁신학교로 다 들어가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한마디씩 던지면 돼요. 모두 사기다.
지금 문재인이가 604조를 갖다가 내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그거 사기다. 캡사이신 같은 말을 던지면 돼요. 지금 유승민이가 지금 이야기를 뿜어내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지식인들한테, 그래서 사회 여론 주도층한테만 뿜어내는데요. 그래가지고는 대중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선동적인 대중들이 논리에, 유승민의 논리에 호응하겠습니까? 지금 대중들은 돈 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유승민의 양심으로, 지식인의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면은 그냥 말이라도 문재인이가 기업 규제를 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국민연금은 찔끔 주고 공무원 연금은 왜 3배, 4배 주느냐? 귀족노조, 대기업 노조, 세포 혈관같이 들어간 이 노조들을 갖다가 자기는 반드시 징벌하겠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말을 해야죠. 이게 뭐예요? 계속 카레만 해놓고. 이런 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그 20만호 청년주택 반값 공급, 역세권에다가 또 행복주택, 신혼부부 30만호 반값 공급, 원가 공급, 50만원을 쉽게 말해 반값 원가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기죠. 이재명이 사기듯이 윤석열의 공약도 사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갖다가 오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걸 보면은 계산을 다 해봤더니 윤석열의 원가주택의 재원을 추계해봤더니 2천조가 손실이다. 응? 이런 말을 하죠. 2천조라 그러면은 일반 대중이나 국민들이 그거 내 돈이요? 2천조 그거 내 돈이요? 아, 문재인도 그랬는데 그러면 이럴 때 유승민은 어떻게 되겠냐? 윤석열의 기본주택, 윤석열의 원가주택은 사기다. 이재명과 똑같다. 그 말 한마디면 돼요. 홍준표 하는 거 보세요. 그런 구체적인 논리적인 학술적인 그런 말을 갖고 나오느냐고. 윤석열의 그 정책은 사기다. 좌파와 똑같다. 문재인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과는 이렇다.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2천조가 손실이더라. 그럼 논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왜 원인을 진단하면서 결과물까지 한 번에 다 내놓냐 이거죠?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역선택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돼 있죠? 홍준표는 가만 안 두겠다. 역선택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역선택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돼서 말이야. 이건 끝장이야. 역선택에 토시 하나만 건드려도 끝장이란 말 대신에 깽판이야. 깽판 치지 마. 좀 자극적인 말 하면 안 됩니까? 깽판도 표준어고 끝장도 표준어예요. 그리고 어제부터 이준석이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송영길이하고 100분 토론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준석이는 현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참여 못하고 송영길이 쪽에서 그걸 이용하려고 그랬죠. 토론으로 자기들의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MBC 노조가 MBC가 그게 방송입니까? 솔직히 좌파 도적대 소굴이지. 거기서 말이야 100분 토론 불참한 이준석은 사과하라 이렇게 하면은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사과합니다. 어제 그 사과도 아주 명징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럴 적에 한번 대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팬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MBC와 또는 민주당 너희들이 언론 악법, 언론 재갈법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너희가 180석을 대들면서 들이대면서 한쪽으로는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이준석을 꼬셔가지고 당대표 없는 진공투쟁을 만들려고 그랬다. 이런 걸 갖다 깨부시는 게 유승민의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유승민이가 이준석의 편도 안 들고 그러면서 이준석이를 지지하는 2030과 중도층과 전라도 개혁세력과
수도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그게 유승민이가 똑똑하고 유승민이 정책이 훌륭하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식인들만 안다 이거죠. 일반 대중과 민중들은 모른다는 거죠. 무지랭이 대중들은. 그런데 표가 지식인보다 선동에 약하고 감정에 약한 일반 민중, 대중의 표가 더 많다는 말이죠. 그들을 대상으로 선동이 들어가고 그들을 대상으로 대선운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승민이가 갖고 나오는 것은 지식인을 상대로 합리적인 이성을 상대로 기대를 하는데 그거는 선거가 아니에요. 시장에 가는 이유가 물건 팔려고 하고 약 팔려고 하고 내 물건에도 저쪽에 있는 것보다 더 우수하고 더 우량품이고 이걸 팔려고 하는데 대중들이 그 물건을 갖다 다 까봅니까? 참외 하나를 벌칙해도 참외를 갖다가 뭐 잘라가지고 보고 수박을 다 잘라가지고 먹어보고 삽니까? 그냥 톡톡 두드려보고 빛깔 좋으면 산단 말이죠. 대중들은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요. 지금 유승민은. 그리고 유승민의 캠퍼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개혁 보수주의자들인데 그들도 유승민과 똑같습니다. 이슈를 선점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팍팍 던지는 게 아니고 남이 뭐라 그랬으면 그걸 비판하는 식으로 개혁 보수를 외치는데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의 신검을 못 올리고 국민들의 여러 같은 지지를 못 받습니다. 유승민이가 태생이 그렇고 현재 나이가 뭐 58년은 환갑 진급 다 지났으니 고칠 수가 없겠죠. 그럼 캠프라도 고쳐야 되는데 캠프도 자기들 이슈를 던지고 선점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학자적으로 논리적으로 던지고 남을 비판하는 식으로만 들어가니까 대중들한테 환호를 못 받는 거예요. 표는 한 표씩 있어요. 글자 모르고 재산 없고 그죠? 집 없고 그런 사람도 한 표가 있어요. 재산이 수조 원이고 큰 집에서 살고 박사까지 나온 사람도 한 표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걸 제일 잘 구사하는 게 국힘에서는 홍준표고 여권 쓰레기들은 이재명이라는 거죠. 유승민 캠프는 우수한 인재가 모였음에도 세상을 너무 몰라. 세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